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방송입니다. 부자마인드 32번째 강의, 128페이지. 부자마인드 128페이지. 부자마인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128페이지 되면 한 반 정도 온 것 같죠? 반 정도 왔는데 32강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70강까지는 부자마인드 책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키왕짱 옥션이 오픈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부자마인드가 완료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요것도 지금 우리 코치들이 읽고 있죠. 그것도 아마 그 전에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공비법도 거의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씨가, 맞지? 그래서 키왕짱 옥션에 오픈하게 되면은 이 동영상들을 연간 회원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계속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1등을 하려면 많이 쓸 줄도 알아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거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원래 장기 투자이니 인내심을 키워라. 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부자마인드는 경매 실무입니다. 부자마인드는 그냥 그 경매라는 거하고 떨어져서 생각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무식한 소리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이 있어서 행위를 하죠. 그죠? 생각이 없는데 행위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어디에 꼭 필요해.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 그 다음에 학원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비교해. 그 다음에 나하고 가까운 동선을 파악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수강을 하죠. 자, 영어를 하나 배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가 생겼을 때 액션이 이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경매 실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고 나서 경매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냥 저는 부자 마인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물건을 검색을 해서 눈에 뵈니까 가서 검색한 곳을 가본 거고 그 외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 물건이 위치가 별로고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했더니 안 좋다고 얘기하니 그래서 안 샀고 그래서 조금 썼는데요.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어떤 경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경매가 결국에 결과가 안 좋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은행에 나는 100번을 갔는데 은행에 예금이란 것은 거의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은행에 갔다라는 어떤 표현하고는 안 맞죠. 우리가 은행에 가는 행위를 한다. 나 은행 가. 얘기는 예금과 연관돼 있거나 어떤 동거래가 연관이 돼 있을 때 은행 간다고 하는 것이지.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쐬러 은행에 자주 가는 걸 가지고 은행 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내가 경매를 해. 경매 투자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경매 투자로 성과가 있고 돈을 벌어야 경매 투자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백수 남편이 일하러 나가 그러면서 신발만 신고 집을 나갔다가 해지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와이프가 일을 하러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죠. 왜? 돈을 안 벌어오면 일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안 벌어오는 주제에 일하러 다닌다고 뻔질나게 들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짜증이 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매로 돈을 벌어야 경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를 함으로써 매번 떨어지거나 재수로 붙는 이런 형태의 어떤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네에서 공을 재미로 취미로 차는 조기축구 선수죠. 그런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아마추어 다니든 실업 축구 다니든 프로 축구 다니든 그런 데 가가지고 축구 한다라고 카드는 못 내밀죠. 실력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취미와 실전은 다른 것이죠. 취미와 실전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를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매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매의 성과를 이루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부자 마인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물건이 눈에 들어오네? 가봐야 되겠다. 그럴 때 야 가지마.
잘라주는 거죠. 왜? 네가 네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루에 몇 건이나 할 수 있니? 예, 2건 정도. 그러면 네가 마음에 드는 게 5건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너는 며칠에 한 번 다닐 수 있냐? 예, 월화수 백수니까 다니죠. 자, 백수면은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 방식으로 선택하면 경매를 할 수가 없죠.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시간이 나거나 주말에 시간이 난다. 그죠? 그런데 물건이 나는 퇴근하면 서울인데 물건은 대전에 있어. 그러면은 주말에 큰 마음을 내고 가야 돼. 근데 큰 마음을 내고 갔더니 나는 정말 가벼운 어떤 낮은 평가의 눈, 준비 없이 눈에는 마음에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보는 그런 가벼운 동기로 하루 반나절을 쓰고 10만 원씩 쓸 수 있겠습니까? 비효율이다. 자, 비효율이라는 요소가 하나 내 몸에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경매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인과라는 거죠. 인과를 조금 더 잘 알면 남들보다 빨리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점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점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이 길로 가면 도로공사를 한 1km 내에서 도로공사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야, 여기서부터는 앞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천천히 주행을 해 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점쟁이냐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식대로 갈 거야 하고 갔다가 때려 박는 수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에 관한 얘기다, 이게. 그래서 생각이 올곧이 쓰지 않으면은 경매라는 이 전반적인 곳에 기술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초짜들은 막연할 것이고, 조금 경매를 많이 해본 사람은 무릎을 탁 치죠. 그러나 경매를 많이 10년하고 20년 했다는 사람들도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본 데만 가고 안 가본 데는 가지 않는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자기가 태어난 이 동네에서 생전에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경매도 보면 우리가 그 스타크래프트 요즘에 저도 자주 하는데 일꾼을 보내가지고 정찰을 하는데 정찰 한 대만 정찰하러 돌아다니면은 그 옆에는 아직 어둡게 드러나죠. 그죠? 정찰하러 가는 이 정찰병이 지나간 길 주변만 이렇게 일시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거든요. 그 외에 탐험하지 않은 것은 아예 블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맵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닌 데만 다니는 놈들이 있다. 마치 산짐승, 들짐승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죠. 길목으로만. 그런 형태로 다니면서 애초에 큰 경매라는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닌 데만 다니다 보니까 지가 다니는 길로만 이 경매라는 걸 판단한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매를 모르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도 안 되고 경매를 지시하고 교육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경매가 뭔지를 잘 안다면 왜 교육을 못하고 왜 컨설팅을 못하고 중간에 끝에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상대방의 배려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경매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경매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1등을 해야 합니다. 여태껏 제가 잡고자 한 물건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물건을 잡으면 남들이 몇 년 모아야 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놓치고 싶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 경매가 하루에도 한 법원에 수십 건이 진행됩니다. 30건이 진행된다면 1등은 몇 명이 생깁니까? 예, 30명이 생기죠. 즉, 한 건의 경매에서 성공한 사람은 결국 한 명에 불과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여기에 제가 써놓았던 게 오직 투자에서는 적게 벌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이익을 가져갑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1등을 하는 사람은 욕심쟁입니까? 적게 써서 떨어진 사람이 욕심쟁입니까? 그죠? 많이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욕심쟁입니까? 적게 써서 떨어지는 사람이 욕심쟁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당연히 적게 써서 많이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욕심쟁이죠. 그러나
경매는 욕심쟁이가 성공하기가 참 묘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경매는 다른데 돈 버는 거랑 다릅니다. 다른데 돈 버는 거랑 다르게 경매는 마음을 좀 비울수록 돈을 번다. 마음을 많이 먹으려고 할수록 낙찰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다녀도 붙기가 힘들더라고요 라는 얘기는 나는 원래 욕심쟁이예요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많이 써서 적게 먹어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한 사람이 많이 쓸 때는 손과 발이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손과 발이 안 떨리고 마음이 쫄리지 않고 많이 쓸 수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성취돼야 됩니까? 그것은 시세를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액션인 거죠. 즉 시세에 대해서 너무 바운더리가 넓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3억에서요 3억 5천 사이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을 본 사람도 있고 3억 5천 보는 사람도 있고 3억 3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세를 얼마를 봐야 되냐? 동네 급매물 가격을 시세냐, 호가가 시세냐, 아니면 옆 동네에 있는 것까지 비교했을 때 시세냐, 아니면 이 블록 전체를 통계를 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왔을 때 이 물건을 딱 사려고 하는 그 주변 여건까지를 고려한 게 시세냐, 등등등의 것들이 있다. 그죠? 자, 이게 시세냐? 시세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컵라면이 1,000원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1,000원을 주고 가면 살 수 있어야 1,000원인 것이죠. 관악산 꼭대기에 컵라면이 있는데 육개장 라면이네. 저기 길에서는 1,000원이니까 그 아저씨한테 1,000원을 딱 주니까 아저씨가 안 팔아요 그런다. 아니 밑에도 1,000원인데 왜 여기서는 안 팝니까? 1,000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공장도 가격 1,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안 판다니까요. 알아서 1,000원 가지고 내려가서 파세요. 먹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1,000원이 아닌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그게 물건의 가치라는 것이고 그 가치는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밑에서 1,000원 주고 사 먹은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위에서도 1,000원이라고 해서 팔아야만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식견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안 팔면 그만인 거고 1,000원 가지고는 못 사 먹는 거는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쟁이라는 거를 벗어나면서도 최대한 풀 베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한 시세 조사의 기술이 바탕이 됐을 때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력이 전제해야 부자 마인드도 갖춰지는 것이지. 그냥 나는 좀만 벌어도 돼요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거냐, 그냥 손해보고 살 거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매 편견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즉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즉 아픈 환자한테 너 아프지? 이 부자 마인드 약 좀 먹어볼래? 라고 하면 팔을 탁 치면서 내가 왜 아파? 나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를 전체를 해야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인데 경매 일정 부분의 종목에만 꽂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죠. 병이 들어서 아픈데 그래서 큰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경제 정책이 살짝만 바뀌어도 금방 큰일 나죠. 그죠? 이미 몸에 한기가 들어와 있고 감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한겨울에 문을 좀 열어놓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워낙 나는 경매라는 편견이 휩싸여 있고 내가 가려먹는 이 경매라는 이 넓은 상에서 입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죠?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극단적 채식주의자이다 보니 친환경 그 공법에 의해서 농약을 치지 않고 거름만 가지고 키운 야채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어떤 경매쟁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조그만 환경 변화만 딱 와서 지 먹을 게 좀이라도 줄어들 것 같으면 미치고 팔짝 뛰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잡식성이고 천지에 먹을 게 이렇게 상에 펼쳐져 있는데 이 상의 반만큼 누가 뺏어가 버리거나 국가 정책이 덮쳐가지고 반만큼 못 먹을 음식이 되더라도 나는 아직은 반을 먹을 게 생긴다.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거랑 예의를 들면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잡식성이 돼야 되는데 잡식성이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철학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없다는 평가를 듣기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벌리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남을 원망하면 되니까 그때마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왜 경매를 먹을 게 있다라고 떠드는 저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IMF 때 경매로 대출이 8%, 10% 될 때부터 시작을 했고 IMF 때는 사놓으면은 팔리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10명의 입이 똑같이 떠드는 얘기들이에요. 그 환경을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여태. 그 과정을 한 사이클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최고로 높을 때에서 저금리 시대, 이명박, 박근혜 시절까지 이 풀 과정을 겪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는 부동산이 폭삭 주저앉았을 때고, 노무현 때는 금리는 높았지만 뭐가 좋았어요? 막 부동산이 팍팍 뛰어들던 시대였죠. 이때는 2주택, 3주택 중과세 장난 아니게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셌어요. 그래도 뛰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금리가 바닥이어도 뛰어요. 그러더니 이제 문재인 때는 양도세 중과를 다시 노무현 때 부활을 했어요. 예, 그래도 지금 미동이 있네 없네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하나의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없었던 환경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참 이상한 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분명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게 40세, 50세 되면. 그런데 그 과정을 나만 겪은 거가 아니고 98년부터 같이 살아와 놓고서는 갑자기 정책이 이렇게 양도세 중과 딱 되면은 막 그냥 호들갑을 떠는데 그때 있지 않았었나? 그때 같이 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열대지방에 살던 놈이 한국에 와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서 같이 한국에서 자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같이 지내놓고서는 갑자기 또 춥다고 난리 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좀 무식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자 마인드는요. 여기 또 읽어볼게요. 5억 원짜리가 최저가격 3억 원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저 몇 천만 원만 써서 낙찰되는 것을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과의 법칙 중에서 법칙에 충실하기는커녕 적게 쓰고 신에게 기도를 많이 한 후 성공을 바랍니다. 투자에 미신을 믿는 것은 금물이다. 성공할 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욕심쟁이 심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할 기회가 오지 않는 유형이다. 이들 유형은 내심 소심하고 결단력이 매우 적고 남의 부정적인 얘기를 몇 마디 하면 자기의 줏대를 바로 꺾어버리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줏대가 없어. 근데 줏대가 없는 애들이 통상 고집이 드럽게 셉니다. 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 막. 고집이 세면 줏대도 강할 것 같죠? 근데 귀가 또 팔랑귀야.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나는 원래 붉은색을 원했는데 약간 붉은색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갖다 끌어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투자에 겁이 많고 대폭 이익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선 살펴야 된다. 경매라는 것은 경쟁 시장이지 여러분들이 좁은 방에서 화실에서 여러분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올림픽 같은 거예요. 달리기를 내가 스타트 잘못하면 져요. 최근에 그 볼트 있죠? 우사인 볼트도 2등인가 3등 했던데 그렇게 2등하고 몇 미터 차이가 나던 그 사람도 이제 쇠락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처진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딱 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오늘 스타트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우사인 볼트의 특징은 너무 달리기를 잘하다 보니까 남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트의 중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걔는 고질적인 스타트가 느린 게 있어요. 그래도 중반에 후반에 젊었을 때는 그게 기술이 통한 거죠. 중후반에 자기의 강력과 자기의 긴 사이즈로 1등을 해왔지만 이제 나이가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자기가 스타트를 늦게 했던 거가 이제는 화가 돼서 1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만년 2등만 하고 3등만 했던 사람이 이번에 1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늙어왔는데도 1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 생각이 부자 마인드가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제가 늘 말했지만 10년 했네 15년 했네 하는 사람들 치고 실력이 별로 없다. 실력. 처음에 우리 광주 지사장이 처음에 오픈을 할 때 그 당시에 경매를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 MPL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는 이 지사장의 친구가 야 경매가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안 좋은데 너는 이제 와서 경매를 하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남부대학교에 강의 갈 때 야 나도 강의를 하나 개설하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한다. 자, 이 경매라는 게 얼마나 황금 바닥인데도 이상하게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자기의 고집이 생겼죠. 야 경매는 안 돼. 안 좋은 거야. 근데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이외에 고수들이 층층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 다 하죠. 여러분들 달리기 다 하죠. 여러분 축구 다 하죠. 그러나 선수한테 비교하면 잽도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다 있어. 있는 거 그건 다 인정하는데 경매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는 게 정말 무식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단계에 이르면 병을 고질병이라 고치기 힘들고 지보에 퇴원시켜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은 원래 장기 투자인 인내심을 키워라. 1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은 자동차나 가구랑 굉장히 다르고 매매하는 것조차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것들 뭐 이런 거 갖다 팔 때 뭐 법적 절차 안 밟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핸드폰 줘도 그냥 쥐잖아. 그죠? 노트북도 그냥 팔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법적 절차를 많이 좀 밟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드리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만큼 장기간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부동산의 파리 부동산 대책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다. 원래 이럴 줄 몰랐어요. 문재인 오면 원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IMF가 아니고 뭡니까? 미국의 환율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에 뭐 있었어요? 금리 인상. 그거 3년 됐어요. 근데 금리 인상만 시작하면 죽는다고 했던 놈들 또 사라졌어 지금. 그러나 3년째예요 벌써. 작년 재작년 말부터 됐나? 벌써 횟수로는 3년째 접어들어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한 대로 미국이 픽 올리면 한국이 픽 올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국가의 특이한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는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극단적인 상식인 거죠. 이거는 인과의 법칙에 의한 굉장한 상식이죠. 계속 합리적 사고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상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평생 큰 돈을 못 만져보다가 토지가 수용돼서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재개발 지역이라서 어쨌다더라. 뉴타운이라서 어떻다더라고 하는 경우 모두 장기간 보유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이다. 행정복합도시인 공주, 영기 등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 투자 엄청 했어요. 그때는 20년 기다리는 전략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종시에 투자했다가 또 이렇게 확 까져서 또 손해본 사람 많아요. 그거는 당연히 예측이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이죠. 작년에 제 아는 사람이 세종시에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를 할 건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의견을 얘기합니다. 투자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의견을 말해요. 괜히 남의 하는 거에 초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제가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느끼는 게
어떤 이슈가 되는 거 쫓아서 등불 쫓아서 가다 보면 산길을 잃듯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게 뭐 하나에 꽂혀서 돌아다니다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심지를 갖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휴전선 일대에서 군인이 빠지고 경찰 병력이 주둔하게 되면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토지 가격도 오른다는 기대에 강원도와 파주 일대에도 토지를 앞다퉈 매입했습니다. 자, 이게 박근혜 때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보다 훨씬 이전에 써놓은 책이니까 이게 2008년인가 쓴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이슈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단면, 파주 장단면 이런 데가 땅값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 오면서 파주 일대가 완전히 주저앉았죠. 완전히 주저앉았죠. 그러다가 이명박이 물러나면서 이제 그쪽에 다시 개발되면서 운정인이 이런 데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조금 더 오르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이명박 때는 4대강이 꽂혀가지고 온 천지가 그냥 난리였죠.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올스톱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돈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은 3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해도 5년, 10년 이상이 걸리죠. 자,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했던 강원도 평창 지역도, 자, 평창이 지금은 동계올림픽 조만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미리 평창에 땅을 묻어놨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때가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7년, 10몇 년이 돼버렸어요, 벌써. 그럼 그 사람들도 중간에 사고 빠지고를 했겠지만은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금년에 평창 올림픽, 금년이야 몇 년이냐? 2000 몇 년이지? 한번 제발 지금 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랑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평창 올림픽 앞두고 뭐 한 걸 봤어요. 몇 년이지? 2018년. 2018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자,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인천에서 공항에서 외국인이 내렸을 때 선수단이 내려가지고 평창까지 가는 이 직선도로 때문에 이게 최근에 강원도 고속도로를 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원래는 KTX를 글로 뚫는다 그랬다고, 이명박 때. 근데 그게 바로 백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의 어떤 그 선수들의 이동, 그 다음에 선수들의 숙소, 요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뉴스를 뭐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동산이죠.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매입한 후 재건축에 빛을 보려면 못해도 5년은 보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한 시장의 특징을 모르고 오늘 사서 당장 팔 생각을 하고, 조속이 팔리지 않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투자라도 하는 것이냐 실망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근성이죠. 부동산은 방금 구워서 식기 전에 파는 호떡 같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부럽지만 그 부동산이 팔리기 전에 보유한 기간과 노력을 살필 줄 모르는 것이다. 고상하게 말하면 욕심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식하고 펀드랑 다르게 원래부터 순환적 구조가 좀 느린 구조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부동산은 장기간의 안목을 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장기간의 안목을 뒀을 때, 그러죠? 어떤 자식은 이렇게 말썽만 일으키다가 나중에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공부도 너무 잘하고 하더니 결혼해가지고는 지 배우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효도 안 하는 놈이 있고, 그러죠? 자, 사람도 끝을 가봐야지 그 사람이 좋은지를 알죠? 처음에 지가 욕심을 갖고 들어올 때는 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지가 빼먹을 게 있고 얻어먹을 게 있을 때는 무조건 좋게 오죠. 그러다가 지가 어려운 환란, 지 눈에 어려운 환란이죠. 있으면은 금세 또 도망을 갑니다. 정말 웃겼던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직원 중에 어떤 애는, 지가 회계장부를 좀 본대. 우리 회사를 보고는 망할 줄 알고 미리 도망을 간 놈도 있어. 나 같으면은 회사 망한 걸 보고 월급 타고 나가겠다. 그죠?
이 회사라는 거의 속성을 모르고 돈벌이의 속성을 모르는 단순한 한 달만 벌어먹고 사는 게 월급쟁이다. 제가 스파레 줄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노가다죠. 그러니까 식견이 하루에 와 있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한테 오늘 일한 거 내일 모레나 일주일 준다 그러면 그냥 뒤져버리죠. 그러나 월급쟁이는 한 달은 버텨. 근데 한 달까지만 자기의 참을성의 한계야. 그러니까 식견이 한 달을 보고 산다 이게. 인생은 100년을 사는데 100년의 계획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보고 사니까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월급쟁이가 월급이 2달 밀려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죠. 생전에 없는 고통이 온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사이클이 다릅니다. 시야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은 100년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사람의 변화를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점, 시야가 폭이 좀 넓습니다. 부동산은 10년, 20년의 사이클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오늘 보고 내일 보는 게 아니고 3년 후를 보고 4년 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최소 10년을 보고 가는 것이다. 10년. 그래서 그걸 보고 가야 돼. 자, 10년을 보라 그러니까 무능한 놈들의 변명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10년을 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지, 무능한 애들이 태백산 산꼭대기에 사놓고 그게 10년을 보라고 독이하니까 그러지 않더냐. 인적이 드문 곳에 되지도 않는 곳에 딱 해놓고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될 만한 곳에 사야 되는 거죠. 그 될 만한 것을 10년 보라는 얘기죠. 자, 경매 여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지? 31분. 경매 시장에서 엉뚱하게도 속도를 원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아서 되지도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고, 이런 투자 방식은 볼 것도 없이 좌절하게 될 것이다. 모래로 밥을 지을 순 없겠지요. 네. 경매 시장에서 속도라는 계산은 빼십시오. 속도라는 계산을 빼고 우선 낙찰 받는 데 집중하세요. 낙찰도 못 받으면서 뭔 속도야. 낙찰도 못 받으면서 무슨 명도고. 그죠? 그러니까 정작동 낙찰을 받아놓으면 또 명도니 뭐 기타 등등 개판치는 사람 또 많아요. 너무 할 거는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3번째 강의로, 33번째 맞니? 네, 맞습니다. 경매 시장은 원래 법률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골치를 썩어도 그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다 느꼈던 심리들입니다. 경매 시장은 원래 법률 시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꼬이는 일이 많아요. 자,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 3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